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소비재 중에는 활동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비하죠. 물건만 소비하는 게 아니죠. 현실에서는 활동이 시간과 결합하여 움직임으로 나타나니 활동 지출을 소비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이 활동 역시 소비를 하죠. 물건만 소비하는 게 아니죠. 호텔에서 짐 옮기는 포터나 객실 청소하는 룸메이트에게 팁을 주는 것은 자본임이 성숙한 국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활동 지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활동을 소비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도 물체를 구매한 것도 아닌데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는데 어,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비용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면 택시라는 작업수단의 소모비 그래요. 흔히 감각상각비라고 부르죠. 연료 소모비, 택시기사의 활동 지출의 대가가 택시를 사용한 전체 비용의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택시의 소모비와 연료 소모비에 대한 비용만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이 지불한다면 택시기사는 어떠한 소득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활동에 대한 대가 역시 포함되어 있죠. 활동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택시기사는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죠. 따라서 택시기사의 소득도 존재해야 하는데 소득은 아무 노력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면 택시를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이라는 활동을 일정 시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정 시간 제공되는 운전이라는 활동이 택시기사의 소득을 이루어지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물체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도 활동 지출의 형태로 소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활동이 시간과 결합하면 활동 지출이 되는 거죠. 활동 지출 역시 작업도구, 원료, 생존수단, 욕망 충족 수단의 관점에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기업에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활동 지출은 작업도구가 수행하는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 인간의 활동 지출을 기계가 할 수 있게 되고 기계가 제공하는 활동 지출의 질이나 가격이 인간이 제공하는 활동 지출의 질이나 가격보다 우월하게 되면 활동을 제공하는 인간은 필요 없게 되거나 그렇죠.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많이 대체하고 있죠. 현실이 그러하죠. 소수의 인간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발소를 운영하거나 택시를 구매하여 독립적으로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발이라는 활동과 운전이라는 활동은 소득을 획득하기 위한 작업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인간의 활동은 그 인간에 있어서는 소득을 얻기 위한 작업 도구가 되지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활동 지출은 소득을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택시를 구매해서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택시를 구매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되죠. 그러한 어떤 작업 도구를 구매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근로자가 되어서. 그래요.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활동 지출은 작업 도구이면서 생존 수단이 됩니다. 반면에 재산이 제법 큰 관계로 이자와 지대와 같은 수단으로 살 수 있는 그래요. 기업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기업 소유자가 그렇지 않겠죠. 1인 기업도 있으니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의 활동 지출은 작업 도구로서만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한 활동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활동은 변형되는 대상, 즉 원료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요. 활동은 생존 수단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작업 도구로 인식될 수도 있고 원료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안마라는 활동을 제공받으며 안마도 일종의 활동이죠. 활동의 한 형태죠. 육체가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활동을 소비한다는 얘기겠죠. 물건만 소비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이성의
성적인 활동을 통해 육체적 쾌락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도 활동을 소비하는 거죠. 이 경우에 있어서 인간의 활동은 욕망 충족 수단으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요. 하여간 인간이 접하는 대상은 물체이건 물체가 아니건 작업도구, 원료, 생존수단, 욕망 충족 수단이라는 분리법에 의해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이 연구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분리법으로 전천후 분리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분류법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죠. 관념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도구, 원료, 생존수단, 욕망 충족 수단으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업도구는 철학 분야에서 수년간 연구되어 그와 관련된 지가 정신철학의 형태로 축적되었는데, 작업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학, 수학, 기하 이런 것들이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산매에 들기 전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타자의 습기를 들고 작업에 들어가는가, 최신식 자동화기기를 들고 작업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음을 수양하고 진리를 찾는 데에도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발전된 도구를 사용하면 더 수월해지겠죠. 모든 것을 원점부터 연구하겠다는 생각도 무식한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 시대 인간들의 고민은 수천 년간 과거 인간들도 대부분 했던 고민입니다. 그렇겠죠. 즉 중간재로서 원료가 될 만한 관념들은 많이 있으니 산매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관념들을 삭제, 수정, 보완을 통해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낳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산매는 뭔가요? 그래요. 너스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걸 가리키겠죠. 즉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작업도구로서의 관념과 원료로서의 관념을 분리하여 익힌 뒤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죠. 무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유에서 시작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생존수단으로서의 관념은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획득한 실천체로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념들은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획득하는 데 이용됩니다. 또한 예술작품들을 보며 다양한 환상을 관념 형태로 지니게 되는데, 인간은 비현실적인 상상을 즐기면서 그러한 환상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죠. 희덕거리고 환상 속에서 그런 걸 좋아하죠. 환상을 만들어내는 데 진로로 이용되는 관념은 욕망 충족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념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리법에서 작업도구, 원료, 생존수단, 욕망 충족 수단의 분류법에서 벗어나지 않죠. 이 정도면 사회적 생명 활동의 필수적인 소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본 것이며, 그래요. 인생에서 소비를 다루는 것은 중요하죠. 소비하면서 살아가니까. 불변 형식이겠죠. 사적 영역 중 불변 형식 중 하나인 인생과 관련된 것도 핵심은 대부분 다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과 관련된 것은 깊이 다루고자 하면 끝이 없겠으나 이상국과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만 다루어도 부족하지 않고 너무 많이 알아도 근심이 생기는 법이니 이 정도만 알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요. 앞에서 언급한 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을 또 연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제대로 알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사연에 존재하는 영역들을 분리하여 고찰하 했는데, 여기서 사적 영역을 분리하여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태극신금, 미부, 절대금을 시작해서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등 여러 영역들을 살펴보았죠. 핵심이 되는 영역들. 사적 영역에서는 무형의 생산물이건 유형의 생산물이건 생산이나 유통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들은 생존수단, 넓게 보면 생활수단을 확보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그래요.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다. 관계를 맺으면서. 따라서 생산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 생산되는지를 파악하며 사회의 유기적 관계는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의 최종 형태인 최종 소비재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필수품, 사치품, 특수물품
물품으로 분리하여 분류하였고 이러한 분류법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으나 이것만으로는 최종 소비재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다른 분류법을 한 가지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소비를 통해 생존합니다.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를 통해서 인간들은 문명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발전의 경우는 좀 더 고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니 여기서는 문명의 유지를 분석하여 최종 소비재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구와 일정한 물적 토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1년에 일정한 인구를 유지하는 데 100의 가치에 해당하는 생존수단이 필요하다면 분배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100의 가치에 해당되는 생존수단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생존수단만 생산해서는 유지가 안 되겠죠. 왜? 인간들은 작업 도구를 가지고 생산하잖아요. 또한 생존수단이 100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 역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생존수단을 얻는 만큼만 일해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작업수단을 얻기 위한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원료는 자연적 조건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논해로 하더라도 작업도구는 항상 일정량의 생산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발전과 무관하게 존재해야 하고 작업도구는 세월이 흐르면 닳거나 못 쓰게 되니 일정 기간 동일한 양의 작업수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입 및 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전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한 특정 집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즉 문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일정한 양의 생존수단과 작업도구가 최종 소비재 형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원료 역시 항상 일정량이 있어야지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획득되는 대부분의 원료는 내구성의 변함이 거의 없는 몇 가지 물질 제외하고는 특정 기간 활동하면서 획득됩니다. 이외에도 사회 내에는 문명의 유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물건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물건들은 문명의 유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인간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건들이므로 욕망 충족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욕망 충족 수단을 문명의 발전과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요. TV는 예를 들어서 욕망 충족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또 문명의 발전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요. TV의 영상이 TV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산업에도 이용될 수 있는 거죠. TV가 또 작업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자체가 그래요. 완전히 무관하진 않아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생존수단, 작업수단, 욕망 추구수단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최종 소비재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를 필수품, 사치품, 특수물품과 관련해서 사용하면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게와 같은 특수물품은 사회적 관점에서 볼 경우 작업도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무기는 국가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작업도구가 아닌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 보면 작업도구라는 거예요. 무기는 국가적으로 볼 때 타국으로부터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한 전쟁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획득된 무언가는 생존수단이나 욕망충족수단이나 작업수단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복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이용해 그럴 때는 작업수단이 되는 거죠. 생산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작업수단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생존수단이나 욕망충족수단이나 작업수단이며 전쟁을 통해 획득한 것도 생존수단이나 욕망충족수단이나 작업수단이 될 수 있으니 무기와 같은 특수물품 역시 사회적 시각에서 볼 때 혹은 국가적 시각에서 볼 때 작업도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업도구죠 실제로. 역으로 방어하는 입장에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생존수단이나 욕망충족수단이나 작업수단이 약탈당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이용 가능한 최종 소비재의 감소를 막기 위한 도구로 볼 수 있으니 이 역시 작업도구의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무기를 생산하고 구매하고 무기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무기 역시 작업도구의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 역시 작업도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인간의 폭행으로 인해
다치거나 생명을 잃으면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소득을 획득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자신의 생존이나 가족의 생존에 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무기 역시 작업도구로서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작업도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물체를 작업도구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물품에 포함시켰으나 성격은 작업도구로 파악하면 됩니다. 무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놨죠.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울 금화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강차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돌리며 살피는 일. 회강이라고 부르는데 불교에서는 지관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오종여 선악부동. 우리의 가르침은 불교에서 언급하는 선악과는 동일하지 않다. 선악은 뭔가요? 선악에서 다루는 것은 지관이죠. 회강인 거예요. 다른 말로 회강과 지관 같은 거라 했죠.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과 그리고 도교의 가르침은 같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중시하니까. 선악은 이제 지관을 다루니까. 그런데 동일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불교와 도교의 관계는 어떨까요? 지관과 해강은 똑같으니까 똑같죠. 중국에서 불교와 도교는 역사적으로 일정 정도 경쟁 관계에 있었던 거죠. 보겠습니다. 유일보일보 징음. 우리 가르침은 어떻다는 건가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효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의 선악은 어떻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지간과 해강은 똑같은 것이지만 효험이 있고 그거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는 기차별처 먼저 그 차이가 나는 전부터 얘기를 하겠다 하고 연후 재현 징음 그 후에 효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지 장인 지제 그래요. 틀그마 종지에서 제시하는 뜻을 그 실천하려 나갈 때에는 그래요. 종지에서 제시하는 방편으로 뭔가요? 회강을 할 때는 돌리며 살피는 일을 할 때에는 예작 방편 미리 방편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시 많은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억지로 직언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억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뜻을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도 선악에서 직관이라고 하여 돌리며 비추는 일을 다루기는 하지만 방편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선악에서 제시하는 방편으로 익혀봐야 제대로 된 효험을 얻을 수 있고 평생 허송 세월을 보내기 쉽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방편으로 익혀나가면 발전을 이루는 익혀나가면 발전보다는 깨달음을 얻는 매 순간 효험을 겪을 수 있다. 어리작용을 일으켜 수련할 때에는 미리 방편을 마련해 두어 방편에 따라 수련해야지 억지로 어리작용을 일으켜 수련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자기 수준에 맞는 방편을 찾아야 되고 그래요. 자기 수준에 맞는 방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요. 막 시작하는데
음, 스스로 막시하는데 처음부터 어리자궁을 일으켜서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을 스스로 힘으로 드러내겠다면서 눈 감고 앉아 있어봤자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죠. 그래요. 자기한테 맞는 방편을 찾아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